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교적 약간 평화로운 상황이니까 방송을 좀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어제 4천을 못 들었네요. 어제 횡보 또 18일째로 늘었습니다. 야, 진짜 요번에 횡보장 끝내주네요. 예. 잠깐 올리고 횡보하다 잠깐 올리고 막 아래로 뺐다 올리고 위로 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잠깐 조정이 있었던 거 빼면 일봉으로만 보면 그냥 일봉 마감으로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서 그냥 움직였어요. 일봉 마감으로만 보면. 네. 하루 빼보면 요 날을 제외하면 11일을 제외하면 일봉으로 보면 진짜 뭐 이게 뭐죠? 일봉으로 보면 마감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네요. 진짜 그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참 희한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잡아둘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하루 일봉 마감으로만 보면은 정말 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한 18일 정도 이어오고 있네요. 예. 근데 이거 또 지겹다 하면 그때 움직임이 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한 요때쯤에 여러분 지겨워 죽을 뻔했잖아요. 예. 요때쯤에 저도 진짜 지겹더라고요. 한 요때쯤. 예. 7월 한 여기 7월 한 4일 요때쯤에 진짜 지겨워 죽을 뻔했는데 또 치고 올라갔잖아요. 참 요번에 진짜 횡보가 끝내줍니다. 예. 쉽게 주질 않습니다. 괴롭히면서 주네요. 줄 때도. 상당히 괴롭히는 차트입니다. M2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또 여전히 좀 비슷한데 요 타이밍이 언제냐? 요 타이밍이 한 28, 29 해서 상승이 나오는 또 그림이니까 또 한번 봐야죠. 8월 1일 해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는 또 여기 또 그림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 8월 1일쯤이거든요. 여기 요 상승이 과연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M2랑 뭐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비슷한 모습을 정말 보여주기 때문에 봐야겠죠. 근데 희한합니다. 요번 주에 뭐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볼까 뭐 있는지. 물가 지수도 나오고 비농업 일단 비농업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GDP도 나오고 목요일이 운명의 날이군요. 그랬군요. 7월 말일 날 하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7월 말일 날 하네요. 11일 목요일에 보고서 나오니까 그거 보고 금리 결정하니까 이날 확률이 2%라고 그러던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시기에 갑자기 또 나와 준다면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을 때 나오는 게 정말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가 좀 충격이 오거든요. 저는 해외 거래소 안 쓰고 업비트 쓴다고. 업비트에 올라가 있는 한국인이 펌핑 시켜줄 코인들만 산다고. 예. 뭐 바이낸스만 가도 바이낸스, 바이비트, 저기 어디야 게이트아이오 뭐 이런 데만 가도요. 뭐 희한한 코인 많아요. 무슨 게이밍이라 그러는데 뭐 게임 뭐 이게 무슨 게이밍이야 뭐 그런 처음 보는데 무슨 게이밍이야. 도대체 얘가 게이밍에 어디 쓰이지 막 그런 것도 많고 특이한 코인도 많습니다. 자발트도 다 기회가 온다고 보지만 업비트에 있는 자발트들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미너스 오르는 건 좋은 거예요. 예. 도미너스 오르는 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도미너스가 너무 빨리 무너져 버리면은 또 어, 오히려 알트 쪽에서 안 좋아요. 알트 쪽에서 크게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비트가 더 크게 간 다음에 비트가 더 크게 간 다음에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게 더 좋습니다. 코인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요. 어느 섹터의 코인을 사느냐, 또 섹터별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코인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싸게 사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조금 올라왔네요, 또. 또 주는가 싶더니 또 올리고, 주는가 싶더니 또 올리고, 이렇게 좀, 저점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시 뭐 65 갈 일은 없겠죠. 예. 다시 뭐 65를 넘는 일은 뭐 없겠죠. 알트장 언제 오냐고요? 비트코인 장이 와야지 알트코인 장이 옵니다. 이번 연말까지 비트코인 30만 불이요? 예,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30만 불이 된다는 거는요.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2배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비트 시총이 2배 되는 거는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시총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시총이 2배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죠 또. 광기가 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예 30만 불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불에서 뭐 한 15만 불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한 15만 불 정도 생각을 했지만 광기가 붙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 돈이 다 몰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전략자산으로 삼았는데 그게 뭐 광기가 붙으면 전 세계에서 붙을 거 아니에요. 이미 기관들은 쓸어 담고 있고. 저는 그 시나리오가 제일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저 스스로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됐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나왔을 때 갑자기 신고가 터지면서 막 진짜 제가 15만 불 만약에 예측을 해서 15만 불 찍고 딱 상투에 딱 팔고 나왔어. 근데 얘가 한 12만 불, 11만 불 찍다가 갑자기 18만 불 가면 제가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정말 참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제 다른 데다가 돈을 옮기든지 못 옮기게 뭐 그렇게 하든지 진짜 그건 참아야겠죠. 어떻게든 참아야겠죠. 그때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제가 중국 쪽 거래소에서 좀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파이넥스랑 바이낸스랑 많이 좀 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전설처럼 듣는 얘기 있잖아요. 뭐 3억 가지고 60억 만들고 그걸 또 400억 만들었다더라. 그런 거는요. 6개월 공부하고 서울대 가는 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예. 1년 공부하고 사지 붙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설 같은 얘기잖아요. 예. 뭐 전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베팅을. 그러니까 우리는 줄 때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예. 뭐 사실 그 먹는 것도 하다가 먹는 거지. 진짜 뭐 세력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운으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익절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씩 조금씩 잘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제 진짜 중국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주 뭐 좋죠. 중국 쪽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어제 이더가 치고 올라간 거는 중국 쪽에서 온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사요, 계속 사. 그러니까 비쌀 때도 계속 추매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줘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는 고점이라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사요. 고점에서 계속 사요.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사요. 우리는 뭐 조정을 기다린다든가 막 그러는데 중국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올 때 보면은 계속 그 시장가로 긁으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 자본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한 5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비트코인을 5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전혀 뭐 심경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막 조울증 같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알트에 박으신 분들이거든요. 보세요. 알트가 또 어제 또 쫙 올라갔다가 또 싹 박아버렸죠.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5% 박았는데요. 한 5%, 6%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사실은. 이 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트만 들고 있으면. 그래서 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좀 커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죠, 이거? 왜 김프가 빠지는 거죠? 왜 김프가 빠지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비트에서 이더로 갈아탔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비트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200%씩 먹는 건데, 응? 거기 더 먹겠다고 이더로 갈아탔다가
480만 원, 500만 원짜리, 540만 원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200만 원 박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안정성으로 봤을 때 비트랑 이더는 크립토판의 두 축이긴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안정성이.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이 얘가 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추세선은 깨고 횡보를 하는데 또 오늘 3230까지 또 올랐네요. 어, 국장이 뭐 여전히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아직은 시장에서 뭐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러면서 코스피 쪽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어떻게 이제 코스피가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코스피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알트 쪽에서 올라가 주면 아주 이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쪽으로. 김프를 보면 비트코인 마이너스 1%, 어제만 해도 마이너스 1.5%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김프들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한국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살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프가 올라가는 거는 한국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외국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외국 쪽에서 매도세가 나와서 김프가 올라가면 그거는 비트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비트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져보면 한국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더리움 오르는 거 보고 매수세가 붙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이더가 오르면 알트가 오르는 게 공식이니까. 예. 그러면서 비트도 동시에 많이 사시는 거고. 8월 초까지 홀딩은 그건 거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알트 움직이면은 30일에서 40일이니까 40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지지부진한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트 추세선을 새로 그어봤는데요. 그러면 요 날짜가 쭉쭉쭉 올랐을 때 8월 14일 날 소불장 라인 닿는다. 베스트 시나리오 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7월 31일 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요. 그건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전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한 98%, 100%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그냥 쏘쏘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살짝 광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어놓은 이 소불장 라인은요, 12월 고점입니다. 네, 11월 고점. 11월 고점, 12월 고점을 찍어 놓은 게 1.15입니다. 1.15T, 1.15 트릴리언 달러. 예, 그래서 저기 다면은 작년 한 12월 정도가 된다. 작년 12월 정도의 알트 상태가 될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 얼마 갈지 모릅니다. 이더는 얼마 갈지 모르고요. 또 이더는 좀 특이하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더는 시즌이 종료를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지만 암흑기에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우리 크립토 시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데 쓰이는 애기 때문에 USDT나 USDC로 송금을 계속하는 어떤 환경이 된다면 그러면 이더리움은 계속 갈 수 있겠죠. 뭐 슈퍼 불장 때부터 당연히 빠지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수압, 그러니까 통화 수압에 쓰이는 어떤
그런 암호화폐잖아요. 그럼 통화 수압에 쓰인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리플의 쓰임새라는 게 내가 원화를 브라질 헤아러로 바꾼다. 그러니까 원화를 브라질 돈으로 바꾼다 했을 때 원화를 사가지고 원화로 리플을 사서 원화를 리플로 바꾸고 다시 리플을 브라질 돈으로 바꾼다. 이게 리플이 어떤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리플 거래하는데 한 4초에서 5초 정도 걸리잖아요. 4초에서 5초 정도 걸릴 때 0.01% 정도의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가격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뭐 고정을 해서 움직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런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근데 아주 지금 액수가 커질 때는 0.01%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돈을 달러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국 돈이 있고 미국 돈이 있잖아요. 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을 리플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달러로 바꾸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국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5% 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는 달러보다 리플을 5%더 비싸게 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죠? 리플사도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리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아무도 근데 그 리플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유튜브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게. 예. 근데 이런 펀더멘털적인 문제하고 리플이 정말 쓸모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플의 가격하고는. 리플은 그냥 내러티브가 좋으면 가는 거예요. 예. 내러티브가 좋으면 가는 겁니다. 뭐 10,000원도 갈 수 있고 20,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좋으면. 근데 음, 리플이 700원부터 오른 거는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뭐 100달러나 뭐 이런 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리플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좋은 코인이지만 수합할 때 쓰는 어떤 용도로는 그런 몇 개의 어떤 질문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근데 리플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많이 송금을 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리플도 실제 용도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 용도가 있는 코인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리플도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 세계 어떤 대표 통화 수합 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각 나라마다 있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 있는 스시 프리미엄 요런 것들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RLUSD를 만들었잖아요. 또 RLUSD도 말하면 긴데, 예. 그래서 리플 자체로 디파이나 요런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RLUSD를 만든 거잖아요.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왜 이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했지? 물론 이더리움의 어떤 디파이나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리플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예.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솔라나랑 에이다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솔라나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현재 USDC에서 쓰이니까 그리고 USDT에서도 이제 솔라나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라나도 좋죠. 예, 솔라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쓰임이 있는 코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조바심 가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바심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자기 뭐 예? 이 시장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조작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리듬에서 봐야지 우리 리듬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재밌고요. 예. 또 뭐 일단은 제가 요번 불장까지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또 이번 불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다음 불장을 준비하는 때도 아마 방송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제 다음 불장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4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이 있듯이 예, 다음 장을 또 4년 동안 기다려 가는 거죠. 공포 탐욕 지수 63, 알트코인 시즌 지수 39.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횡보했나요? 내려갔나요? 좀 보죠. 내려간 것 같은데 어제 67이었는데 오늘 63이니까 또 내려갔네요. 횡보하면서 또 깎아 먹었네요. 제가 코스피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될지. 자, ETF 한번 볼까요? ETF 계속 유입이네요. 근데 조금 유입세가 약해지긴 약해졌는데 유입은 계속 유입이네요. 뭐 블랙록은 여전히 좋고요. 예. 블랙록은 계속 유입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오를 때 ETF가 올렸네요. 예. ETF가 올렸다고 봐야죠. 그때 블랙락 쪽에서 힘을 많이 줬네요. 파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현재는 17만 달러네 지금. 예. 딱 지금 현재로 딱 보면 17만 7천 달러면은 과열이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라고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에서는 나오네요. 9월달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경험상 양적 완화가 M2 통화량 증가로 반영되는데 두세 달 정도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M2 공급의 변화가 비트가 반영되는데 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1월에서 4월달 비트장처럼 10월부터 조정을 주고 금리 인하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비트가 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보시나요? 일단은요. 일단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돈이 풀려서 오르는 걸 수도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선반영 때문에. 근데 둘 다 오릅니다. 예, 선반영 때문에도 오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7월 30일 날 아마 나와가지고 파월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인을 줄 거예요. 그 사인만으로도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돈이 풀려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월에서 4월 때도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서 4월 정도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예, 왜냐면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M2 따라가고 통화량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통화량 따라가서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급작스럽게 시즌 종료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나리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4월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내 뭐 3번 인하를 한다, 2번 인하를 한다, 뭐 말이 많은데요. 만약에 9월부터 시작해서 연내 3번 인하를 한다 그러면요. 하반기에는 굉장한 불장이 올 거고 그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가는 것도 실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계속 지켜보면서 예, 저도 영상을 만들고 라이브 하고 그러면서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 제가 이제 서울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방송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좀 멤버십도 오픈을 해서 좀 딥한 얘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딥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얘기들은 멤버십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리플 얘기 같은 건 좀 멤버십으로 좀 하면 어떤가. 예. 모두 다 공개되는 데서는 좀 제가 리플 얘기 같은 거 좀 하기 힘들고 그렇게 멤버십 같은 데서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60.5 도미넌스가 아직 빠지면 조금 서운합니다. 60.5에서 반등하고 올라갔는데 또 좋은 모습 보여주려면 사실은 지금 베스트는요. 도미가 좀 올라도 비트가 치고 가줘야 됩니다. 도미가 올라도 비트가 치고 가줘야지 그게 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비트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횡보를 치기 때문에 비트가 지금 7% 예, 플러스 마이너스 7%이고 뭐 3.5% 이내로 뭐 18일 동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이거 참 그리고 요때 신고가 나온 것도 잠시 나온 거고요. 잠시 나왔다가 또 일봉도 지키지 못하게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 좀 야속하네.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트한테 바라는 모습은 요 정도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움직이더라도 요렇게 또 치고 올라가 주는 그림을 바랬는데 비트가 좀 서운하죠. 예, 요렇게 횡보하는 게 좀 서운합니다. 비트가 고점 틀고 올라가면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예, 당연히 같이 올라갑니다. 예.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가 그냥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 뭐냐면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르는데 도미가 빠지는 거. 예,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별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요때 잠깐 보여줬어요. 예. 신고가 나올 때 요때만 잠깐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이 시장이 뜨거워집니다. 8월 1일 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관세 협상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왕창 뜯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걱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세를 뜯을 말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5%에서 맞추고 있잖아요. 뭐 중국도 15%에 맞추고 EU도 15% 맞추고 일본도 15% 맞추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한국도 15% 맞추고 싶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트럼프가. 근데 한국 쪽에서 뭘 내놔야지 좀 해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타결만 잘 되면 협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많이 내고 EU도 양보를 많이 했는데 한국이 양보를 안 하면 25%를 때릴 수도 있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죠, 한국 쪽에서. 어떻게 진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25% 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15% 때리고 싶거든요. 15% 적당히 때리고 싶은데 한국 쪽에서 뭘 안 내놓으면 어쩔 수 없이 20%, 25%를 트럼프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까봐 제가 좀 걱정입니다. 뭐 협상 잘 하시겠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알트를 사기에는 아주 나쁜 구간은 아니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다. 아직도 알트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다. 앱토스가 여전히 알트들이 나쁜 가격이 아니고 알트 펌핑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회복하다가 말았다. 그 정도 볼 수 있겠네요. 회복하다가 말았네요, 그냥. 마지막 정리하면은 이제 7월 31일을 주목해야겠네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나오고 금리 결정 나오고요. FOMC 기자회견하고 많은 것이 결정이 되겠네요. 회사가 안 좋아도요, 계십시오. 지금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그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직하고 회사 때려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건설 경기 최악이니까 아파트가 오르죠. 그러니까 착공을 안 하잖아요. 집을 안 짓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M2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8만 개가 풀리든 말든 결국엔 M2인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운전 하나 M2대로 예. 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피크 또 찍을 때가 그러니까 이때도 한번 지켜보죠. 예. 진짜 8월 2일, 8월 3일에 어느 정도 또 움직이는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또 비트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